전국의 신입투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멘트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4회네요. 이제 4회. 우리가 1회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4회 방송은 D-21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많이 불안하고 많이 떨리고 할 텐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또 아직까지 공부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뭐 징크스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요. 여러분에게 또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1부에서는 마지막 고민을 들어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고민, 제가 1년 내내 여러분 고민 다 듣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어떤 고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에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D-21 시점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댓글 달아주신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 상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또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달라라는 그런 신청 많이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겁니다. 앞으로 20일 남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성적을 한 10점, 20점 지금 당장 올려줄 수 있는 거는 더더군다나 이 50분, 60분 방송을 통해서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 실력들을 어떻게 한번 마음껏 뽑아낼 수 있을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상큼한 방송이라고 할까, 그런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볼 거고요. 또 중간에 퀴즈도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갯대잡 시작할 때 샤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었잖아. 제가 조금 전에 10자루를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퀴즈를 맞춰준 분들에게 여기 제가 또 이런 것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위너스 클럽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제가 친필로 여러분 이름이랑 화이팅 메시지 써가지고 여러분 수능 전에 도착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좀 이따 그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코너입니다. 승재쌤, 제 마지막 고민을 들려주세요. 시작합니다. 마지막 고민을 들어주세요라는 여러분과 한번 통화도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여러분 고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20일 남은 이 시점에서 느끼는 생각은 다 똑같을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 MKTV 3회에 나왔던 친구 중에서 올해 대상 유력 후보죠. 우리 지연이 학생, 공스타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학생인데 그 친구랑도 같이 한번 통화해보는 시간.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그 친구가 팔로워야 팔로우야? 아무튼 제가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팔로우를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 9월달 성적 보니까 또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은데, 그죠? 다 1111 다 찍었던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학생, 제가 존경하고 싶은 학생인데 잠시 후에 또 연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NKTV 4회 방송의 징크스라는 것이 요 4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랑 통화했던 친구들 중에서 꼭 위너스 클럽에 나타나고 심지어는 대상을 받는 친구들도 요 4회 또 출연자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런 징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첫 번째 눈에 띄는 고민이 SOJENG1121, 아마 11월 21일이 생일인 친구인 것 같은데 박소정 학생이에요.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고2 때 만나서 30점대에서 96점까지 올린 학생입니다. 갯대잡 7번 했고요. 취향용 집중공략 5번 했고요. 혼대잡 6번 했고요. 진짜 누구보다도 수학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자부심도 대단했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딴 걸 몰라도 수학이 못 나오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펑펑 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96점까지 올렸던 저의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합니다. 1등급 받다가 3등급 받다가 1등급 받다가 3등급 받다가 심하면 4등급까지 내려갑니다.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하다.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어렵게 나오면 당황해서 페이스를 잃다가 우왕좌왕하다가 3점짜리까지 훅훅 나갑니다. 1등급 맞은 거 절대 운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두 번 빼고 다 1등급이면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나 보다. 그죠? 그랬으니까 저는 분명히 1등급 실력인 것 같은데 컨디션이나 마인드 컨트롤 제대로 못해서 항상 점수 기복이 심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때도 없고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모의고사 봐라. 지금 소정이가 지금 1등급이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등급이 나오는 그 시험이 아주 쉬워요. 6월 모의 평가랑 9월 모의 평가는 틀릴 게 없으니까 1등급이 안 나오면 그게 30번 하나 정도 좀 생각해야 되고 21번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답이 나오고 막 이 정도의 수준이 6월 모의 평가 그랬고 막 5 곱하기 4 곱하기 3 물어보고 막 7 컴비네이션 2 물어보고 막 이랬던 문제, 미분한 다음에 1대 2 파쇼 이런 문제가 거의 줄을 이루고 4점짜리도 경우의 수 우리가 얼마나 혹독하게 연습했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경우의 수 분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한 줄 만에 풀리는 경우의 수 출제되고 그러니까 워낙 쉬웠다. 그리고 아마도 수능 때도 쉬울 거다. 단 정승재 모의고사 풀어보셨습니까? 그 정재 파이널 여러분 프리패스 듣는 친구들은 뭐 이제 거의 다 그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보기에. 왜 그러냐면 수능 문제 실제로 제가 올해 해설 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21번, 30번, 29번, 28번 정도 아니면 4문제 아니면 5문제밖에 해설을 안 했던 이유가 1번부터 30번 중에서 해설할 건덕지가 있는 문제가 그 5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파이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모든 의미에서 다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그런 시험 보면 당연히 갑자기 3등급 나오고 갑자기 4등급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소정이한테 걱정이 되는 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3등급이 나올 때랑 1등급이 나올 때에서 아마 평가원은 대부분 1등급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사설 모의고사는 이게 3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안 되기도 하는 게 지금 소정이 상태가 아마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제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강의했었던 내용은 현재 수능 기조에 맞게 충실하게 수업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수능 기조처럼 또는 좀 이렇게 문제집 중에서 최고 수준을 표방하는 문제집처럼 꼬아놓은 문제를 최근에는 절대 내지 않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최학령 집중공략도 강의했고 개대잡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회귀하는 아주 꼬아놓은 문제들을 다량으로 살포했었던 그런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분위기를 일부러 혹독하게 어려운 진짜 과거로 돌아가는 진짜 꼬아놓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공감되는 벡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꼬아놓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넘어갈 수는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아주 심하게 꼬아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거의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았다면 그리고 사설에서 3등급, 4등급 정도가 나왔다면 현재 수능 기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정이 학생, 응?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또 진선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진선 학생인데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 마지막 정리. 특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보면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라는 거는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원활하게 설명을 하라는 건 아니야.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설명하는 직업을 타고났으니까 당연히 설명을 가능하게 된 거고 누군가 갑자기 평가 정리 그러면 제가 설명이 쫙 나오겠지.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도 그거를 조리 있게 얘기하거나 아주 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표현하는 거는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갯대잡을 처음부터 바라보는 거는 절대 금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일 남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갯대잡을 보면 알고 있었던 개념만 계속 반복하게 돼요. 별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20일 동안 남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그래서 만든 게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약했던 개념이 쑥쑥 튀어나와요. 제가 이번에 뭐 파이널 모의고사 2회도 마찬가지고 3회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통계 쪽에 되게 많이 틀리는 친구들, 확률 쪽에 되게 많이 틀리는 친구들 왜 틀렸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다 독립시행 확률에 대해서 출제를 했겠지만 독립시행 확률을 약간 꼬아가지고 약간 조금 응용, 그 독립시행 확률의 본질적인 느낌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아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네가 약했던 부분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계속 개떼점만 바라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서 알았던 내용만 계속 보이고 자기가 약했던 부분을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갈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강좌 중에서 복습은 당연히 하셔야겠지. 근데 그 복습은 개떼잡 복습보다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 개떼잡 안에 있는 수능형 분석이랑 추학력 집중 공략. 어차피 틀릴 문제는 우리에게는 3문제, 4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 추학력 집중 공략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과 같은 경우에 30번 빼고 다 잘 푸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21번 이제 딱 보이죠. 다항함수 추론이잖아요. 미분 가능성이랑 살짝 접목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fx 추론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추학력 집중 공략에서 많이 연습했으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멘탈 잡고 그냥 쭉 이렇게 하나씩 n이 1일 때부터 대입해보는 방법. 아마도 무리함수나 이차함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과거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였지만 문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칠판이 없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Y를 기준으로, Y의 레인지가 더 짧다고. X의 레인지는 상당히 크겠지만, 범위라 그래야지. 레인지가 뭐예요, 레인지가. 그래서 Y 기준으로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 2차 함수는 X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입하는 게. 처음에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는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좀 대입하다 보면 아, 이런 분위기고 출제의 의도가 그때서야 발견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 문제를 딱 읽자마자 출제의 의도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특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4번 정도 대입하다 보면 N이 4일 때 정도까지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얘가 이 문제 낸 거구나. 아, 이 두 개 사이에 뭐 그래프에서 뭐 부등식 영역으로 약간 출제할 수도 있고 적자점의 개수를 이런 출제의 의도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에 문제 읽자마자 출제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쫄 필요 없이 하나씩 그냥 대입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출제할 거는 이제 뻔하잖아요. 21번, 30번 당연히 미분과 적분에서 출제를 할 거고, 29번은 공간도형 벡터 쪽에서 출제를 할 거고. 그런데 요즘 공간도형 벡터는 과거처럼 아주 꼰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 내적의 최대 최소 아니면 삼선의 정리를 활용한 그냥 순수 공간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벡터로 출제한다 그러면 벡터 쪼개기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마찬가지로 추학력 집중 공략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강조했었던 부분 기준으로 좀 많이 복습해 주시고, 또 새로운 문제 정제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풀어주시고 하면 여러분 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절대 금물인 것은 개념이 약하다고 개떼잡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개념 상태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추학력 집중 공략, 수능형 분석, 또 하나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 이거 가지고 자기의 최후의 약했던 부분까지 하나씩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뇌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뚫려 있는 부분을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니까. 근데 그 뚫려 있던 부분이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틀리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뚫려 있을까를 마지막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20일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히 쉬운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만족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좀 혹독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20일 동안은 많이 틀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끝까지. 또 21번이나 30번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면서 안 풀려 막 짜증내고 막 시험지 찍고 이 짓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끝까지 해설지 보지 않는 연습은 끝까지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현진이 JIN 73140 현재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는 재수생이고, 고2, 고3 때 인강을 듣고서 처음으로 수능 때 100점을 맞았대요. 작년에 수능이 100점이었는데 이번에 2월, 9월에 3등급 끝에를 맞았대. 어떡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작년에 수능 100점이다가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학은 안 하고 다른 건 미쳤어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모의고사 잘 본 다음에 수능 망치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 지금 이 친구는 딱 그거네.
수능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개념이 중요한 건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해서 시험장으로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현진이도 그렇게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다. 현진이의 과거에 수능 만점 받았을 때 느끼고 있었던 그런 그 감각, 수학적인 감각이라는 걸 절대 아직까지 못 불러와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학을 한동안 놨대니까.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그 감각들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 느낌을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수학용 집중 공략. 지금 또 이제 뭐 제가 개념이 다 흐트러졌나요? 개대작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니까 수학용 집중 공략부터 하나하나씩 문제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새롭게 여러분들 현진이가 약했던 부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현이, 양다현. 그냥 모든 것이 불안해요. 뭐 한 건가 싶어요. 다현이랑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 거의 뭐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요. 다현이 학생, 양다현 학생에게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응? 010 짠짠짠짠 짠짠짠짠 다화 1746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다현이가 전화를 안 받네요. 그게 인생이죠.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학원에 있나? 그런 분위기지? 지금은 강제적으로 지가 거절한 거잖아. 싸가지 없이. 학원에 있나 보다. 안타깝습니다. 다현이 학생은 전화 통화를 못하고. 그럼 누구랑 전화를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소정이랑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학생. 이 학생은 전화 지금 연결해 주세요. 아까 개떼잡도 7번 해고 다 해가지고 96점까지 올랐는데 상등급 받고 1등급 받고 4등급 받고 1등급 받고 그래서 수능 때 많이 고민이 다 됐던 친구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정이.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전화기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 누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다현이도 안 받고 소정이도 안 받고 현진이 한번 해볼까요? 현진이 한번 연결해 주죠. 현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은 100점 맞았는데 지금 3등급으로 다시 내려간 친구.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딴 과목을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상황 파악을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안 되나요? 연결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 댓글, 실시간 댓글을 같이 한번 소개를. 없는 번호래? 여러분, 그렇구나. 지연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심지연 학생 공스타그램, 저의 인스타그램 친구 지연이랑 한번 통화해보고 현재 마음가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대상이었던 그 이지연 학생도 사회 때 울었어요. 통화하다가 불안하다고. 그러다가 만점 나왔거든.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 요즘 저거 안 하지? 그 인스타그램. 네, 안 해요. 이제 마무리 짓고 있구나. 네, 마무리 단계라. 9월 달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었지? 다 맞았나? 저 올 1등급이고 알아보는 2등급 나왔습니다. 1등급 다 나왔고. 지금 마음은 어때요? 지금 뭔가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렇게 있는. 설렘 반, 두려움 반 그래? 네. 그래도 뭐 잘 보겠지. 뭐 20일 남았는데. 수학 공부 언제까지 했어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네가 인스타그램에 남겼던 것처럼 계획표 세워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모의고사 수능 형식처럼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저거는 풀어봤니? 내 모의고사 3회분? 네, 풀어봤는데 몇 점 1회가 1회가 완강클럽에서 풀어봤던 그렇지. 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완강클럽이요. 너 완강클럽 안 왔잖아. 왔어요. 완강클럽 왔어? 네. 그럼 그거 몇 점 나왔어?
아니 그래서 그때 여름에 이제 완강 클럽을 가서 그 시험을 풀었을 때는 되게 못 푼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풀어보니까 풀려? 이제 네 풀리고 80점대도 넘고 그래서 그래? 되게 신기했어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점점 좀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2회, 3회는 풀어봤어요? 2회만 풀어봤어요. 근데 2회보다는 살짝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1회보다는 살짝 쉽죠. 네. 그런데 3회가 나는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데도 현장 강의 네. 학생들에게 시험 딱 보니까 가장 점수가 안 좋았던 게 또 3회였거든. 그러니까 3회까지 네. 좀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것들 너 9월 달에 평가원 시험 볼 때 21번, 30번 빼놓고는 고민한 것도 없을 만큼의 쉬움을 느꼈을 거 아니야. 시간이 한 4, 50분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떻게 했다고? 4, 50분이 남았어? 네네. 30번까지 다 했는데? 네. 그럼 한 번 더 그러니까 개수 한번 21번, 세워보지. 30번 풀기 전까지요. 정말 그랬구나. 21번, 30번 풀기 전까지 30분 남았다. 4, 50분이요. 4, 50분 남았다. 그렇지. 네. 일반적으로 30분 나는 게 정상인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랬고 요즘처럼 네, 더군다나 이제는 올해 많이 모의고사는 가정자리가. 작년보다 훨씬 쉬우니까 한 그 정도 네, 나오면 쉬워져서. 적당할 것 같아요. 네가 이번에 30분 또 틀렸지? 네. 너 30분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들었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30번은 어렵지는 않고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고 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애들이 틀리는 거거든. 뭔가 인성평가 같아요. 인내심을 평가하는 그런 뭐라노? 문제랄까. 인내심을 평가하는. 그렇지. 인내심 같은 거 평가하는 거지. 복종심, 네. 인내심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는 그래. 맞아요. 그렇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은 기간 우리 지연이 잘 마무리하고 시험 분명히 잘 네. 볼 테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네. 연락 한번 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가 거기다가 나한테 좀 댓글 남기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면 학생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많이 지금 이 순간 불안하고 불안한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재수를 했고 작년에 정말 불안감에 많이 떨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아주 좋다.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 지연이 학생은 작년에 수능을 봤었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시절에는 너무나 떨어가지고 네. 그 마음들 컨트롤하는 거를 좀 이렇게 후배들에게 한번 네.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거죠?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말해도 되나요? 시작. 네.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올해 다시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뭔가 해놓고도 너무 떨려서 수능날 가면 막상 하나도 못 풀 것 같고 시간도 모자랄 것 같고 그런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수능날에도 이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면서 스스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멈춘다는 게 정말 힘든 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공부랑 우리의 위치 그리고 뭐 성적 상태는 먼저 우리가 그거를 예전에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할 것 같다, 삼수할 것 같다, 수능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시간들이 결국 실제로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걱정을 멈추고 잠깐 내가 해온 게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아니면 정말 뭐 개념도 안 된 상태고 계속 왔다 갔다 기복도 심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수능에서 내가 지금 20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20일을 하루를 1년처럼 쓰면서 만약 우리가 20살 먹었잖아요. 지금 저는 20살 이제 고3 친구들 19살
정말 그 하루하루를 일념같이 쓰자 오늘부터라고 마음을 먹고 걱정을 닫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마음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국어 시험지를 넘기면서 잘 풀어가는 나 자신,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잠깐 별표 쳐놓고 돌아와서 풀어보니까 다시 풀리는 그런 세세한 수학도 21번 30분 전까지 30분을 남기고 확 풀어버리는데 자신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확신을 갖고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막 공부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근데 여러분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EBS에 뜬 정답표를 보고 딱 채점하는데 수능 끝나고 채점할 때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순간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지금으로. 20일 전에 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이 1분 1초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20일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이야기 해줘서 너무 선생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상 대견하기도 경험자의 하고. 작은 경험해본 사람의 작은 조언이었어요. 그렇지 경험해. 지금은 그러면 지연이는 불안하고 그런 건 거의 없네? 좀 해탈의 경지에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전문가가 다 됐어요. 수능 시험에. 그래요. 지연이 좋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학생들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지연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라는 얘기였잖아.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꼭 원하는 점수, 원하는 학교. 심리학과였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네. 거기 꼭 들어가서 저의 심리 심리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그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간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랬다고 너무 생각해. 감사해요. 그래요. 지연이 학생 꼭 시험 잘 보고 위너스 클럽에서 또 기분 좋게 한번 만나자고. 위너스 클럽에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너 그 위너스 클럽 그 수능 만점 받고 딴 것도 만점 받으면 내가 불러줄게요. 보고 싶은 사람. 정말요? 응. 지금 얘기해봐.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그럼 누구?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저는 크러쉬나 자이언티요. 자이언티? 네. 자이언티? 크러쉬요. 뭐 혼내지 말고 뭐 그거 아닌가? 네. 자이언티 맞아? 자이언티가 얼마 전에 네. 그 판타스틱 듀오에 그치? 그리고 저기 면도 나온 데가 뭐지지?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그죠? 자이언티를 네,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알겠어. 자이언티. 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불러줄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 근데 요즘 되게 그 힙합 붐이 일어나가지고 훨씬 더 많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이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이언티 만나는 그 기분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지연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냅시다. 알았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너무 그래도 나는 여러분 얘가 좀 많이 떨고 그러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밝고 이 정도의 마음. 여러분 내가 그 파이널 때도 얘기하고 얘가 항상 마지막 클로징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만 없애면 가장 큰 적이 그걸 거야. 알았던 거를 다 그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뇌를 거의 일시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긴장감이라는 거거든. 근데 지연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그 긴장감을 거의 없이 올해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의 긴장은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심한 긴장 때문에 알던 문제도 다 틀리고 하는 게 완전 진짜 일명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에 5번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 6번 문제가 안 풀려. 그럴 수 있어요. 1번 문제가 갑자기 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답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다고. 워낙 긴장 많이 해서 그런 거거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제가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먼저 풀고 4점짜리를 맨 마지막에 제발 풀어라. 순서대로 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개념도 아니고요. 지금은 문제풀이도 아니고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무조건 올해 무조건 잘 봐야 된다. 무조건 뭐 이렇게 안 보면 큰일 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또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못 볼 것 같아. 막 불안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인가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의미 없는 일이 걱정인 이유가 걱정은 누구나 자기가 닥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있는 건데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90% 이상은 그 일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후회하는 걸 몇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걱정했었던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인 거거든요. 괜히 그런 여러분 불안해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되겠지만 자신감 가지고 아까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볼 수 있을 거야. 와 21번 30번도 잘 풀리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여러분 평상시의 실력 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댓글도 몇 개 잠깐만 한번 해줄게요. 하진선 아까 전화 안 받았었잖아. 근데 전화 연결 저도 해주세요 막 이러네. 하진선 너 지금 장난하니? 왜 전화를 아까 안 받고 왜 지금 그래? 아까 눈물 날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정희도 있고 저랑 연결해 주세요. 하은이도 있고 뭐 현정이도 있고 명신이도 있는데 다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그 응원의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요 샤프 나눠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저의 그 합격 기원 메시지를 여러분 집까지 전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렇게 뭐 그 지갑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자루밖에 못 샀습니다. 아침에 좀 지갑을 좀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지갑을 빌려서 10자루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퀴즈는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정답 입력창이 따로 있죠. 정답 입력창에다가 직접 써주시면 노래 제목 맞추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주 딱 5초만 들려드릴 테니까 그 5초를 듣고 가수 이름 뭐뭐뭐의 뭐뭐뭐뭐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죠. 왕관클럽 큐.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올라오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 맞히는 친구들이 많이 부족하면 제가 또 더 약간 길게 다 됐어? 한 번 더 들려줘야 돼요? 딴딴딴딴딴딴 거기까지 해준 거지? 딴딴딴딴 아니야 내가 직접 그 입으로 할 거야. 빰빰빰빰 빰빰 뚱뚱뚱뚱뚱뚱뚱 빰빰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뚱뚱뚱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노래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구나. 역시 제가 아주 표현을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떨리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 지금 요 부스가 지금 라디오처럼 제가 해놨잖아요. 예전에 요즘도 라디오 많이 듣나 공부하면서 저 때는 라디오 듣고 막 그 별밤 맨날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거기 하면 뭐 문세 아저씨, 문세 오빠 저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수능 잘 볼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여러분한테 그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면 그래도 그 떨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련한 그런 코너입니다.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황민지 학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응원 한마디와 제 이름 엄청 귀엽게 한번
불러주세요. 소원이에요. 그러네요. 민재. 시험 꼭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자신감 갖고 남은 20일 동안 나태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민재가 생각했던 그 점수 무조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황민재 화이팅! 수연이라는 학생도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고 위너스클럽에서 선생님 꼭 뵙겠습니다. 이번도 본방사수 할 테니까 제 이름 꼭 불러주세요. 이러네. 김수현 학생. 야, 아이디가 비웅 2002야. 그죠? 아이디가 뭐 이래 왜 비웅이라고 돼 있어? 아무튼 수현 학생은 9월에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 9월도 제자리다라는 마음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재수학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 지라 그랬냐면 개떼잡 보라 그랬어요. 추학용 집중공략 보라 그랬어요. 추학용 집중공략이랑 파이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했던 얘기냐면 지금 3, 4개밖에 안 틀리는 학생들에게 한 얘기예요. 6월, 9월 수준에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80점이 안 나오고 60점대, 70점대 머무르고 있는 친구는 지금 당장 개떼잡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개떼잡으로도 정말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개떼잡이. 지금 수능의 그 3문제 빼놓고는. 4점짜리 개떼잡에 있는 4점짜리 문제가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는 그 21번 좋아. 20번, 21번, 29번, 30번 4문제 빼놓고는 개떼잡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는 개떼잡이 앞지까지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끝까지 그런 문제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괜히 갑자기 추학용 집중공략이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일단은 90점까지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목적인 거잖아. 92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수가 80점대 후반 아니면 90점대 초반 그래서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해. 그런 친구들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개떼잡 다시 보면 그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고 그게 아닌 학생들 아직까지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지금 뭐 수연이도 아직까지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개념 때려잡기 기준으로 복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고 남은 20일 동안 충분히 기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60일 남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60일 남았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20일 남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좀 여유가 있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했었던 그런 수준보다 3배 더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면 앞으로 60일 남은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통 느끼는 게 그 내신 시험 전날이잖아. 내신 시험 전날.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국사 시험이 있어. 근데 지금 그 학교에서 시험 보고 딱 오면 한 1시, 2시 정도 되고. 그죠? 근데 괜히 자잖아요. 남들도 다 자는 것 같아서. 자고 딱 일어나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 그래서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공부 시작하잖아. 그때 공부 시작하는데 막상 독서실에 가보니까 또 친구가 오랜만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뭐 공부 어디까지 했냐, 존나 열심히 했냐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9시도 금방 넘고 또 배고파서 라면 먹고 그러다가 11시 되고 그러다가 그때서 막 시험범위 막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큰일 났다 오늘 밤새야 되겠다 막 생각하잖아. 그러다가 1시 정도 되고 남들 다 집에 가면 일단 집에 가서 그 맑은 정신으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안 깨워줬는지 내가 안 일어났는지 또 시험 전날에 시험 당일날 아침에 너무 막 촉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그때 여러분 버스 안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도착해서 선생님이 시험지 들고 오기 그 한 3, 4분 남았을 때 막 공부하는 그 양이 평상시의 양의 한두 시간 양이랑 거의 흡사해. 난 그걸 항상 느꼈었어. 학교 다닐 때. 야, 이거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 이 적응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거 느꼈었거든요. 여러분 남은 기간 20일 남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압축적으로 더 공부하고 하면 훨씬 더 집중력도 좋아지는 시기이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공부해놓고는 안 잊어버려요. 봄에 공부한 건 잊어버릴 수 있어. 또 지금 공부하는 건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까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끝까지 최선 다하고. 정말이야. 지금도 그 개념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그 문제에 관련된 거를 충분히 4점짜리까지 다 응용할 수 있는 이 20일은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라는 친구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점에 승재쌤의 목소리로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굳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승재쌤의 영주야 힘을 내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비타민입니다. 영주, 문영주 학생. 잘 할 것 같아. 어? 평상시대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20일 남았고 막 10일 남았다고 해서 이거 하는 친구들 있어. 막 컨디션 조절. 아주 잠 조절. 그래서 일부러 막 많이 자는 거야. 일부러 막 평상시에는 2시에 자다가 하여튼 11시에 자고 그러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그날도 11시에 자고 한 5시에 일어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시험 당일날 11시에 자서 5시 아니면 한 5시 반 정도 그때 일어나는 게 딱 좋을 텐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다 보면 시험 당일날은 11시에 잠이 안 와요. 시험 전날. 워낙 긴장이 많이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12시야. 그럼 엄마가 방문을 열고 야 자야지 그런다고. 잠이 그래도 안 와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 뭐 카톡 소리 들리고 막 친구가 뭐 시험 잘 보자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 막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1시 되고 2시 되고 막 멀뚱멀뚱하다가 3시 되고 4시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 없이 평상시대로 그냥 여러분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험 전날 그러니까 예비 소집 전날 그때 조금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예비 소집일 날을. 그래서 한 11시 정도 되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긴장감이 그 피곤함에 질 수 있도록 피곤함이 더 여러분에게 효과를 더 발휘해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굳이 뭐 안 하던 짓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능 30번 정답 좀 예측해 주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찍기를 잘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0번 끝까지 아까 얘기했잖아. 한 30분 남았을 때 하나하나씩 대입해보고 하면 점수 잘 나올 테니까 막 찍는다는 것 자체가 30번을 못 풀었을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 위너스 대상 타면 어떡하죠? 천재우? 좋은 거지 뭐. 저랑 만나서 또 같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즐거운 20대의 시작을 정말 행복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뭔지 반칙 안 하는 원칙을 지켰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지금 일부 어른들처럼 막 반칙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위너스 클럽 대상. 자, 댓글 실시간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야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수능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지만 열심히 수능 볼게요. 재야 정말 화이팅 하고요. 고영준 제 친구도 고영준이라는 친구 있는데 영준이가 선생님 제 지금 선생님 방송 듣는 와중에도 무진장 떨리네요. 유정아 힘을 내 이렇게 불러달라 그러네. 고영준은 누구지? 고유정 학생인가? 아빠 건가? 아무튼 유정이 힘내고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잠이 와서 너무 슬퍼요. 은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잠이 와요? 약 오르지 않아요? 약 오르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풀린다고 곧바로 해설지 보는 건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 지양하셔야 합니다. 해설지는 끝까지 보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나리오 세우는 그 연습, 출제의 의도 파악하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떼잡만 5단계 하고 기출문제 하나도 안 풀고 EBS 하나도 안 했는데 6월, 9월 다 1등급 나왔어요. 쉬워서 그렇다니까? 쉬워서 워낙 쉬웠어요. 개떼잡이 최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강좌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쉽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여러분 남은 새희도 남은 동안 또 개떼잡 돌릴 생각하지 마. 그 정도로 1등급 나왔으면 개념은 다 있다라는 얘기니까 새로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쇠조끼라는 얘기 내가 여러분한테 한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스포츠 이거 동계올림픽 그거 할 때 쇠로 된 조끼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되게 무겁게 막 연습한 다음에 그 금메달 따는 그 순간에 그 조끼를 딱 벗고 막 이렇게 가는. 평상시 연습할 때는 좀 혹독하게 가혹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야지. 지금 수능 기조가 너무 쉽다고 해서 6월 평가나 9월 평가 정도 수준일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어렵게 내가 그 모의고사 만든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제이레빗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세요. 수연이 학생이 그랬는데 보너스 휴가 또 했잖아. 제이레빗 선잠이라는 노래 알아요? 그대 거기까지 짧게 불렀습니다. 승민이 차승민 학생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험 잘 치겠습니다. 꼭 잘 쳤으면 좋겠고요. 엄마랑 같이 듣다가 엄마도 팬이에요. 허회인 학생이 작년에도 쌤을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번 연도의 셈을 알아서 수학이 정말 쉬워졌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남겼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고영준 아버님께서 우리 아빠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네요. 아까 이름 뭐였지? 화이팅. 영희였나? 모르겠다. 신발. 민재 왜? 신발이라는 말을 썼네요. 좀 그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겠지만 끝까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생선님, 상민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황상민 친구 화이팅. 쌤 너무 힘들고 압박감이 너무 심해요.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박수빈 힘내. 이름 불러주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박서연 화이팅. 최다혜도 화이팅. 이번 방송을 통해서 남은 20일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저도 이렇게 방송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이레빅 말고는 좋아하는 가수가 없나요? 연서 학생이 물어봤네요. 김건모 씨 너무 좋아합니다. 김건모 씨 너무 좋아하고. 김건모 씨 너무 좋아. 얼마 전에 판듀의 그 중학생이 그 세월이 지나가면 그거 이문세 씨 앞에 딱 불렀는데 이문세 씨가 저기 F키 좀 잡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이문세 씨가 너무 좋습니다. 직접 제가 콘서트도 많이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본 가수가 제이레빗, 김건모, 그 다음에 이문세, 얼마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셨던 조영남님,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렇게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김건모 씨를 제외하고는 퍼포먼스가 거의 없잖아요. 퍼포먼스 있구나. 콘서트 때는 다 하시더라고. 아무튼 노래 되게 잘 하는 그런 친구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슈슈케 아닌가? 맞나? 거기에 누구지? 걔? 나 2회에서 나왔던 친구들. 탈진 불렀던 친구인가? 이명근? 김영근? 그 친구. 최고인 것 같아. 그런 제가 지금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박상은 2017 수능 화이팅! 박상은 2017년 수능 화이팅! 현정이도 이름 불러달라 그러네요. 선생님 방송 듣고 많은 힘 얻어갑니다. 현정이 학생도 좀 그랬으면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예은아 너는 분명히 수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름이 이헌이야? 환칠한가 보다. 진짜 큰 힘이 될 듯해요. 진명아, 양진명 너는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저처럼 저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생선님이라고 불러주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되길 진명이 올해 수능에서 꼭 좋은 점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쌤 내년 야구장에서 만나요. 야구한다고 야구 안 본 지 2년이나 넘었어요. 저는 기아 팬이에요. LG대 기아 할 때 제가 소연이 학생 저한테 그 인스타그램 남겨주시면 그때 개요 해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야구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험을 잘 보면 소연이 LG대 기아 할 때 제가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이야 너 힘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말해주세요. 최선 학생도 끝까지 힘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또 김민규 학생 저는 남자인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힘이 내라고 해주세요. 민규야 힘내. 현승이 김현승 화이팅. 예은이 제발 이름 제발 사랑해요. 예은이 나예은 저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시험 다 잘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딱 보면서 보니까 그래 너무 안쓰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지 않을까? 일본도 좀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혹독한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너무 알고 여러분 보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매년 수능날이 되면 저도 되게 먹먹해져요. 올해도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 10시 반에 여러분 1번 문제 풀 때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절대자에게 제가 1년에 정말 한 번 해요. 제가 성당이라는 곳을 다니는데 고해성사라는 걸 보잖아요. 그때 항상 그래요. 그 미사 참여하는 거 빼놓고는 저는 나쁜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그 10시 반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굴 다 떠올리고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 현관 강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입시 설명회 갔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얼굴 표정들 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또 MKTV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우리 다 같은 추억이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종교는 다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잘 봐야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소원을 빌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 소원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게 해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억울하지 않게 너무 긴장해서 아는 거 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내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그리고 위너스클럽에서 다시 만날 거를 약속하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정답 발표해 줘야죠. 정답. 제가 왕관클럽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했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씨의 노래였습니다. 전인권 씨까지도 맞춘 친구들에게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음악이 그리고 제가 모사를 했었던 부분이 전인권 씨 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나지 마요 우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렇다는 말씀인데 정말 다시는 만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20대에 가더라도 좀 제가 여러분한테 1년 동안 얘기했었던 게 뭐야 편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20대, 30대, 40대 우리 같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같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우리 홍대 앞에서 클럽 데이트에 만나면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녹색 칠판 앞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스의 정승재 선생님이었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모든 방송이 다 끝났네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하면 끝까지 그리고 또 놓지 말고 지금 남은 기간 해서 얼마나 성적 올리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안녕.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